안녕하세요. 영술사입니다. 오늘은 영어 초보자를 위해서 기초 내용 중 하나인 관사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 관사란 무엇일까요?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의 의미를 제한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사는 크게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나눌 수 있고요. 부정관사는 막연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정관사는 명백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럼 먼저 부정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관사 의미를 알아볼게요. 먼저 첫 문장. I just ate an apple for lunch. 나는 방금 점심으로 사과 한 개를 먹었다. 사과 한 개. 여기에서 부정관사 어는 사과 한 개인 것을 나타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I am a boy. 나는 한 소년이다. 즉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소년들 중 단지 한 소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I play tennis twice a week. 나는 매주마다 2번 테니스를 친다. 혹은 나는 일주일에 2번 테니스를 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어는 기본적으로 뭐뭐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왼쪽 블럭을 볼게요. week은 주 또는 일주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four times a week, 일주일에 4번. 그 다음 오른쪽 블럭. 여기서 month는 달이란 뜻이죠. 그래서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twice a month, 한 달에 2번. three times a month, 한 달에 3번. four times a month, 한 달에 4번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명사 앞에 혹은 on을 쓸까요? 자, 왼쪽 블럭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명사들은 다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발음 또한 자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가 왔고요. 하나씩 읽어보면 a student, a boy, a dog, a box, a day. 이번엔 오른쪽 블럭을 볼게요. 여기에 있는 모든 명사들은 전부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첫 발음 또한 모음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앞에 on이 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An apple, an egg, an elephant, an airplane, an idea. 자, 그럼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관사는 형용사 앞에 붙고요. 어떤 부정관사가 올 수 있는지는 형용사의 첫 글자와 첫 발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먼저 왼쪽의 블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용사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발음 또한 자음이라서 앞에 어가 왔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rave boy, a great idea, a fresh egg, a heavy box, a good day. 이번엔 오른쪽 블럭을 보면 모든 형용사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발음 또한 모음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앞에 on이 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An old desk, an ancient car, an expensive ring, an interesting story, an easy game.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된 명사구인지 상관없이 그냥 관사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와 첫 발음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 관사 다음에 온 very라는 단어는 부사인데요. 첫 글자 v는 자음이고요. 첫 발음이 자음이므로 앞에 어가 붙습니다. 두 번째 경우, 관사 다음에 온 단어 animal은 형용사이고 첫 글자와 첫 발음이 모두 모음이므로
앞에 on이 왔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A very beautiful girl. An animal rights activist. 이번에는 부정관사 다음에 오는 단어인 our 혹은 honest의 경우 H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이지만 H는 사실상 묵음으로서 발음되지 않고요. 그 다음 글자인 모음 O가 첫 발음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 어가 아닌 on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가 오느냐 on이 오느냐는 단어의 첫 글자로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어의 첫 발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왼쪽 an hour, 그리고 오른쪽 an honest man. 발음 기호의 J는 J 발음이 아니고요. 반모음으로서 라고 발음합니다. W는 입술을 둥글게 모으고 우라고 발음하며 역시 반모음입니다. 이러한 반모음은 자음 취급을 하는데요. 반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는 단어 앞에 부정관사는 어가 붙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A university, a European, a woman. 다음은 부정관사가 붙지 않는 경우입니다. 복수 명사 앞에는 부정관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복수 명사는 이미 2개 이상인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를 의미하는 관사 어나 on이 오게 된다면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복수 명사 앞에는 어나 on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아래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t, chances, apples.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혹은 복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는 그 앞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milk, air, golf. 소유격 앞에도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웠을 때 my, his, your와 같은 소유격 앞에 부정관사 혹은 정관사가 붙은 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예,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bag, his friend, your book. 이번에는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할 때는 그 명사에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I bought a laptop. 나는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 여기서 랩탑 컴퓨터 앞에 어가 붙은 것은 불특정한 노트북 중에서 하나를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The laptop computer is expensive. 여기에서 랩탑 컴퓨터 앞에 더가 붙은 이유는 앞에서 그 불특정한 노트북 중 하나를 구입했고 바로 그 구입한 노트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랩탑 컴퓨터 앞에 더가 붙었습니다. 두 번째,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입니다. Open the door, please. 일반적으로 방 하나는 문이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인지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더가 붙습니다. 그 다음 Can you close the window?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방 안에 제가 친구와 있을 때 창문 좀 닫아달라고 한다면 그 방 안에 있는 창문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가 붙었어요. 세 번째, 자연물이나 강 혹은 바다의 이름과 같은 경우예요. 이것들은 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sky, the moon, the sun, the Nile, the Atlantic.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따로 넣지 않는데요. 뭐냐면 더가 어떤 상황에서는 the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관사 더 다음에 만약에 오는 그 단어의 첫 발음이 모음이라면 여기 에를린트처럼요. 그러면 앞에 있는 the는 더 발음이 아니고 the로 발음이 됩니다. 네 번째, 악기 이름 which 혹은 방향 등을 나타낼 때 앞에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읽어볼게요. The piano, the guitar, the flute. 그 다음 the right, 오른쪽, the left, 왼쪽, the top, 꼭대기, the bottom, 바닥. 마지막, 호텔, 극장 혹은 박물관 등의 이름 앞에 the를 붙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이름이 고유하기 때문에 앞에 the가 붙었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The Hilton Hotel, The Queen Theatre, The Children's Museum. 그럼 이번엔 정관사 the를 붙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이름 그리고 운동 이름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Breakfast, lunch, supper, dinner, baseball, tennis, soccer, badminton. 그 다음, 과목 이름 앞에 그리고 교통수단 앞에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왼쪽 블럭. Math, 수학, English, 영어, Science, 과학, Biology, 생물학, Music, 음악, 오른쪽. By taxi, 택시를 타고. 여기서 말하자면 by 다음에 전치사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오면 무엇을 타고, 즉 교통수단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by car, 차를 타고, by bus, 버스를 타고, by train, 기차를 타고, on foot, 걸어서. 마지막, 시설물이 본래 목적이나 용도로 쓰일 때.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d는 침대인데 그 침대의 목적 또는 용도가 뭐죠? 바로 잠을 잔다는 것이죠. 즉 수면이죠.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go to bed 하면 그 침대로 간다는 의미라기보다 잠을 자러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work. work는 직장이란 뜻이 있지만 그 직장의 뜻이 아니고 직장의 목적이 뭐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go to work 하면 일하러 가다. 그 다음 go to school. 이때 school이 학교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무엇을 하죠? 저희가 공부, 학업을 하잖아요. 예, 배우러 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go to school. 물론 저희가 해석할 때는 학교로 가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공부하러 가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 church. 교회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죠? 저희는 예배를 포함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go to church 하면 교회를 간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 교회라는 건물 자체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종교 활동을 하러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명사들 앞에 더가 붙을 수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스쿨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있는 고를 과거로 표현해서 went를 쓸게요. 갔다. I went to school yesterday.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즉 어제 공부하러 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이 있어서 어제 학교에 갔다고 할게요. 그럼 My mom went to the school yesterday. 저희 엄마는 학교에 무슨 학업을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담이라는 그런 용무가 있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학교라는 건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더를 붙입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